총리님 오시고. 아이고, 예, 형님.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여기는 이제 네, 우리 저희 대표 수석님 좀 오십시오. 사진 같이 찍을까? 네. 안덕수 총리님, 우리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리로 인준되시고 나서 사실 좀 일찌감치 이렇게 좀 뵐 수 있는 자리를 가졌어야 했는데 국회 상황과 또 전국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서 좀 미뤄졌습니다. 며칠 전 이제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뵈었다는 말씀 좀 전해 들었습니다. 연일 뭐 국정을 또 총괄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실 텐데 이제 또 국회가 이제 본격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대표 연설과 또 대정부 질문을 이제 하게 되어서 국회는 국회대로 또 행정부로서 잘 또 우리가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일정에 좀 적극 잘 또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로서는 지금 이제 당장 지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대우조선 해양 파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연일 보니까 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가고 있던데 저희로서는 다른 것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 그다음에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요. 총님께서 워낙 뭐 연륜이 또 경륜이 깊으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또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좀 그런 문제에 좀 우선적으로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국민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또다시 생계와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매우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이어 지금 낙마하면서 공석이다 보니까 또 이 국민들의 건강을 총괄해야 될 사령탑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자를 빨리 좀 이렇게 추천하셔서 저희들도 이제 국회에서도 물론 검증의 절차를 밟긴 하겠습니다만은 국민의 그런 우려와 염려를 좀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오늘 우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어제 주로 이제 민생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총리님께서 강점이 또 그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능통하시기 때문에 이 위기를 여야를 초월해서 잘 극복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이번에 이제 뭐 7대 민생 긴급 입법 과제를 저희도 선정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구성되는 이제 그 민생 경제 안정특위에서 우선적으로 좀 다루고 처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그러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에는 뭐 적극 협조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이제 다만 좀 총리님께서 실제 책임 총리로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소통과 함께 또 대통령께도 국민의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 그런 쓴소리에 대해서는 또 가감 없이 잘 전달해서 대통령께서 국정을 제대로 살피시는데 실질적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우리 대표님께서 상당히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안심이 좀 됩니다. 저 항상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물론 뭐 가끔 전화도 통화를 드리고 했지만 항상 정말 그 올바른 얘기를 항상 해주시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하여튼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 대표 연설에서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하여튼 민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도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외부적, 내부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여러 어려움을 가장 충격을 줄이면서 국민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특히 그 민생 특위를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정부로서는 그동안 한 7번쯤 민생 대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많은 좀 논의와 또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로서도 하여튼 선제적으로 특위하고 잘 협의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내 그 진성준 수석 부대표 그다음에 도제 대변인이 이제 배석했는데요. 이제 총리께서 이제 국회에 물론 대정부 질문이나 대표 연설 또는 예결위 이런 데 이제 참석을 하셔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의원들에게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자리 말고도 실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좀 지속적인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야 실제 야당 정치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일반의 목소리를 좀 더 제대로 들을 수가 있고 이것을 또 대통령께 전달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민생 경제는 정말 우리가 여야 초월해서 협력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 우려되는 이런 인사 문제나 또 안보와 관련해서 전 정권과 여러 가지 지금 좀 대립하는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염려들은 실제 국민도 갖고 있고 저희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께서 그래도 가장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께서 실제 그 책임을 다하고 또 무게감 있게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싶은데,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에도 이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원내 그 대표의 이 대표 연설에도 보니까 통합이란 말이라든가 협치란 말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무엇보다 민생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결국은 국민의 통합, 또 국민과의 소통, 이걸 통해서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실 텐데 실제 그런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총리께서는 다양한 어떤 경험과 또 관계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누구보다 대통령께 가장 쓴소리를 제대로 해서 국정이 초반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좀 이렇게 역할을 잘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더 충실하게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여당의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대표께서 그 협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는 뭐 그냥 선택이 아니고 머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각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한 10일 정도 걸려서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중에 한 반은 우리 국회와 또 그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뭐 전달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조금씩 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 하에서 국회와 또 야당과 잘 대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을 또 잘 알고 있고 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계속 좀 뵈면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비공개로 좀 전환할까요? 네.